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 관리를 잘하면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60세가 넘어서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방법이 일정 시점까지만 효과가 있을 뿐 7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접근하고 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60세를 넘기면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며 매년 약 3%씩 줄어듭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는 치매 발병률이 5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70대에는 절반 이상이 청각 기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60대, 70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와 노력 여부에 따라서 향후 의료적 도움 없이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70세가 되었을 때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7가지 진실을 공유하고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활기차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라디오 청취하는 것과 같이 편안히 틀어놓고 들으시며 다시 한번 노후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0세 이후에 꼭 기억하고 유념해야 하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의사의 말만 믿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 70세가 되면 의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의사만이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각기 다르며 의사들은 대개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0대나 50대에는 몸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 심장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넘어가면 신체의 대부분의 장기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정 장기만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는 스스로 찾아라. 70세가 되면 의사의 조언을 무조건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점검하고 주어진 치료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사의 의견을 들으며 내 몸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는 의사와의 대화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책을 읽거나 건강 관련 강의를 듣거나 최신 의학 연구를 찾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건강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그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채널도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널 구독을 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 모든 의사가 고령자의 건강 문제를 잘 알지는 않는다. 모든 의사가 고령자의 복잡한 건강 문제에 대한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좁은 분야의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이론에 기반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고령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꼭 그 결정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가 어떤 치료 방법을 권할 때 그것을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상황을 평가해 보세요.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지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진실. 신체와 정신 건강은 모두 중요하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적인 관심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진실. 고령자가 육류를 적게 먹으면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8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70대부터는 육류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채식을 많이 먹고 육류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은퇴 후에 식사 습관이 바뀌면서 많은 고령자들이 영양이 부족한 간소한 식사를 선택하고 그 결과 단백질 부족에 빠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최대 25%가 단백질 결핍증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의 경우 하루의 고기 소비량이 약 80g에 불과하지만 서양인은 최대 300g까지 섭취합니다. 아시아인들, 특히 고령자들의 고기 소비는 여전히 매우 적은 편인데 이로 인해 운동 부족이나 의욕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70대가 되면 신체의 운동 기능도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사회 활동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몸의 기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꾸준히 운동을 하며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진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노후의 건강을 지킨다. 70대에도 젊은 시절처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운동과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식사를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육류를 적절히 섭취하고 적당한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여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70세가 넘으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져 행복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며 감정이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나이가 들었어도 세로토닌 수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식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고기에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정신을 개선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먹는 것 외에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이 빠르게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꼭 강도가 높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일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밖에서 걷는 것을 습관화하면 태양빛을 받으며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의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신체가 점차 적응하고 기분이 좋아지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70세가 되어도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하고 80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영양, 특히 고기에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시켜 의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일 햇볕을 쬐며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도록 하세요. 적절한 식사와 운동을 결합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늘리며 더 오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같은 자리에 누워만 있으면 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개인별로 체력이나 건강 상태의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80세가 되어도 매일 산책을 하거나 수영, 근력 운동 등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운동 능력이나 장기 기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 면에서도 다양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 차이는 누가 자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 누가 돌봄이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장수 사회에서 뚜렷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병으로 10일 입원한 뒤에도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의 휴식만으로도 건강 상태, 특히 운동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져 일어나거나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부족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이나 사고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에게는 신체와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멈추면 신체가 급속히 약해질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의 저하도 가속화됩니다. 이는 고령자가 반드시 격렬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가벼운 걷기나 지적인 게임에 참여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단순히 대화하는 것과 같은 가벼운 활동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수 사회에서는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개인 간의 신체 능력과 건강 상태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몸과 마음을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활동적이어야만 몸과 마음이 적응하고 노화의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움직임이나 사고를 멈춘다면 신체의 회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각한 질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건강 격차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지는 그 사람의 생활의 질뿐만 아니라 가족과 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 사회를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고령이 되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만큼이나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연성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과 마음의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독서, 대화, 짧은 산책과 같은 간단한 활동이라도 건강 유지에 큰 효과를 미칩니다. 건강 격차나 개인 능력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장수 사회에서는 마음과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립성과 건강을 갖춘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 80세가 되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0세가 되면 특히 85세를 넘어설 때 인생은 크게 변합니다. 이 시점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노화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거부하면 향후 10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인생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며 100세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져도 항상 건강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점차적으로 쇠약해지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노화의 과정을 피하려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생은 더 불쾌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될 뿐입니다. 대신 노화의 과정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에 실망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 보세요. 80세를 넘기면서 살아왔다면 그만큼 위험한 병이나 큰 사고를 피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치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노화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더 평온하게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80세가 되면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거나 젊었을 때처럼 건강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기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노화와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매일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80세 이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화를 받아들여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노화를 완전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활력을 비롯해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후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가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젊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자신을 돌보면서 가능한 한 편안한 방법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나이대에 몸과 마음의 유연성을 유지하면 노후는 부담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뇌를 민첩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7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가 노화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나이에 하는 모든 긍정적인 행동은 이후 인생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지적 활동을 유지하는 등의 좋은 습관은 몸과 뇌의 자연스러운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70세에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80세가 되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습관은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클럽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는 것도 뇌의 기능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70세를 넘기면 의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움직이고 싶지 않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쇠약이 빨라지고 곧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을 높게 유지하면 몸의 기능도 향상되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갑자기 쇠약해지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체력 저하 외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는 병이나 부상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 나이에 고령자가 큰 병이나 부상을 겪고 난 후 갑자기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지만 뇌졸중이나 암 진단을 받으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암, 뇌졸중, 기타 심각한 질병이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질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수술을 받거나 어떤 치료법이 적합한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모든 의료 결정은 리스크가 따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 문제 외에도 우울증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큰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고령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거나 고령자 대상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우울증이 시작되면 아무리 초대되거나 권유를 받아도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동이나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고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70세가 되었을 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신 건강은 삶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안하고 낙관적인 정신 상태는 고령자가 삶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게 하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회의를 정리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70세는 노화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이는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80대까지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70대의 노력이 열쇠가 됩니다. 이 시기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고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70세 이전에 치매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1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큰 부상이나 병이 없다면 중년처럼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살며 신체적 및 지적 활동을 유지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70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제가 안티에이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의학의 발전 덕분에 노화의 예방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육체적, 정신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의학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가 되어도 노화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노화를 싸움으로 여기기보다는 삶의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노화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부터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신체는 점차 쇠퇴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후속 단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부터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70세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시작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신체를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외출하거나 이동하거나 지적 활동에 참여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고령자는 쉽게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어도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신체 활동성과 내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쇠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운동과 정신적 자극을 위한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70세에 시작한 습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80세가 되어도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면 80세가 되어도 걷는 습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신체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이 있으면 근육이 잘 기능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70대부터 수영이나 등산 등의 활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한 고령이 되어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활동성이 떨어지더라도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운동으로 대체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을 오를 수 없게 되면 대신 산책이나 요가,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등 간단한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지적 활동이나 개인적인 취미도 중요한 습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바둑, 체스 등의 취미 활동은 뇌 자극을 유지하고 기억력 저하나 노화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운동과 지적 습관을 들이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더 질 높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회가 점점 더 긴 수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개인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70대 세대는 예전보다 더 젊고 활동적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특유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동기부여의 저하입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0대나 50대라면 큰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70세를 넘으면 활력이 떨어져 신체 기능과 장기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돌봄에 의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대의 많은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정신적으로 활발히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기부여가 떨어지면 활동성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가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지고 외출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몸이 굳어져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는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저하됩니다. 앉아서 생활하면 신체와 뇌에 자극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아 근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활동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약해집니다. 따라서 70세가 되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걷기, 요가, 사회활동 참여 등 가벼운 운동을 하루 1시간 이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1시간의 운동은 신체의 유연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뇌의 활동을 자극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을 유지하면 정신적으로 더 깨어있고 신체의 탄력성이 증가하며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삶에서 더 자립할 수 있고 앞으로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활동적인 삶은 단지 신체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정신에 도전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려면 70세부터는 노화와의 싸움 단계와 80세부터는 노화의 수용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언젠가는 그 시점이 다가옵니다. 80세를 넘어서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화를 막으려 해도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화는 각자의 삶의 자연스러운 단계로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받아들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